좌표 방식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 또는 망원경 모든 부분에서 좌표 방식으로 또는 A사 레이더에서 앞으로 이제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전파를 쏴가지고 박쥐가 이제 초음파 쏴가지고 그 사물을 분별하듯이 이것을 디지털 영상화 시켜가지고 이제 앞으로 사진을 모든 레이저 레이더가 이제 그쪽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휴대폰이나 차량 안에서도 이것이 배에서도 이제 가능하고 비행체나 드론에서도 가능한 방식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사진을 찍었다. 그럼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럼 그것이 지금 좌표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정확히 특정 그 지점만을 사전 좌표 방식, 사전의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1로 쪼개가지고 미국이다, 한국이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또 수백 조분의 1, 수십 조분을 쪼개나가는 게 가로 세로로 만드는 거죠. 가로 세로 좌표로 만드는 0.1cm 단위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1m 50cm, 1cm, 0.1m 나노 크기도 가능합니다. 숫자적인 거니까. 특별히 뭐 지형 지물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렇죠. 컴퓨터 계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학적인 계산이라서 별로 그렇게 큰 돈도 많이 안 들고 그냥 계산만 하면 됩니다. 네, 쉽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촘촘히 짤 수 있다. 매우 0.1cm까지도 가능하다. 그 이하로도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아까 반도체 안에서도 어떤 저장 방식에서 좌표 방식으로 특정 가로 세로 갖고 저장한다. 또는 뭐 구글이나 이런 검색 엔진에서도 자체 저장 방식을 좌표 방식으로 해서 저장한다. 그 좌표의 단위 하나하나는 특정 위치는 숫자로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면적까지도 다 계산이 나올 수 있고요. 특정 뭐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전 좌표 방식과 또 이렇게 자동차다, 자율주행 차량이다, 아니면 뭐 로봇이다, 뭐 공장 안에 로봇이다 그러면 드론이다 그러면 특정 전파를 갖다가 전후좌우 사방에 쏴가지고 뭐 공중자산 같은 경우는 비행차이나 드론은 위아래까지도 쏴야 되겠죠. 동시에 쏴갖고 사물을 분별하는 거예요. 거리, 그다음 각도, 진행 방향 이런 것들을 모든 물체가 다 고정된 물체는 아니니까요. 사람 같은데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계산해 갖고 자율주행 그 차량이 딱 계산해 갖고 움직이는 사방대 쏴가지고 진행 방향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차량이 진행한다, 사람이 진행한다. 그럼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좌로 피해야 되는가, 우회로 피해야 되는가? 이 좌표 지점에서 저 좌표 지점으로 움직이고 저 좌표면 이런 이렇게 이동 경로가 설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뭐 비행체 그 공중에서도 이동 경로를 그렇게 좌표 방식으로 설정을 하면 매우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죠. 정확하게 움직여서 뭐 요격 미사일 날라온다 그럴 때 정확하게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죠. 요격 미사일에 G 좌표에서 저 좌표로 옮겨오는 그 시간과 속도, 여러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방이 어느 쪽 방향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속도를 파악하고 내가 대응 방식을 땅에서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이 하듯이 공중에서도 이 좌표에서 저 좌표로 움직여 저 좌표로 이런 식으로 여기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사람이 이쪽으로 사람이 모든 것이 다 고정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동 방향이 일단 사람이 움직일 때 또는 비포장 도로이거나 이렇게 그럴 때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전혀 그 도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데서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사물을 인식할 때 사람, 가로수, 신호등, 보도블록 아니면 이런 것들, 또 우회전 코너, 좌회전 코너, 건물 이런 것들 다 인식을 하려면 그걸 하나하나를 번호로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번호로서 숫자 번호로서 인식을 하고 그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좌표 방식으로 해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도로를 통하다가 저 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저 도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좌표 방식으로 스스로 이동 경로를 결정해서 이 도로를 사용했다가 저 도로 갔고 이쪽 갔다가 저쪽 도로 움직이고 저쪽 도로 갔다가 저쪽 도로 움직이고 이런 이동 경로가 가능해지는 거죠. 좌표 방식은.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 안에서도 이 방식이 이쪽 이동으로 했는데 그게 막혀 있을 때 공장 안에서도 막혔을 때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든지 이런 이동 경로, 우회 경로가 있다든지 그래서 이 좌표 방식으로 하면 이런 다양한 대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스스로 길을 만들어서 가는 거죠. 이 도로와 저 도로 또는 저 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거죠. 수많은 다양한 도로를 우리도 인간도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그 목적 한 길로만 딱 가는 게 아니라 이쪽 길 갔다가 저쪽 도로 갔다 저쪽 갔다가 이쪽 갔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운전할 때도 그 자율주행 차량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율주행 로봇도 공장 안에서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좌표 방식은 높이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데 높이도 1cm 단위로 해서 적층하면 숫자적인 계산이니까 뭐 공간에다가 줄을 가로하고 세로줄을 쳐놓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숫자적인 계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자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어디 위치인지 정확히 그 위치를 인식하고 자신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상대방 전투기다 상대방의 차량에다 오면 전파를 쏴가지고 방향과 속도 그 동서남북 방위와 그 속도 또는 어느 예측 지점 뭐 드론이다 그러면 드론이나 비행체라면 그 발사를 전파를 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변화되는 그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직선으로 이쪽으로 왔을 때 A, B, C, D 몇 분에 도착한다. 이런 것들을 프로테이저로 70 몇 프로, 20 몇 프로.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갔을 때 몇 프로, 위로 올라갔을 때 몇 프로, 좌우로 갔을 때 몇 프로. 이런 거에서 프로테이저가 높은 쪽에 요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 전쟁에서도 승리 확률이 높겠죠. 또는 그것이 했을 때 내가 회피 기동을 한다 그랬을 때 몇 분에 도착한다. 몇 분에 내게 미사일이 도착한다 그랬을 때 곧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가서 저렇게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대응도 가능하다. 이 좌표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장 안에서도 가로 세로 넓이를 해가지고 이게 밑바닥을 일단 만들고요. 뭐 공장 안에 뭐 수만 분의 1로 공장을 쪼갠다고 합시다. 그래도 뭐 수십만 분의 1로 쪼개면 훨씬 더 1cm 단위로도 가능하겠죠. 1cm 단위로도 가능하고 그렇게 정확히 해가지고 그 높이까지 높이도 1cm 단위로 이렇게 적층해서 0.5cm 단위로 적층을 해가지고 그것도 좌표 방식 숫자로 숫자 74만 6,868이면 어느 정도 높이 어느 좌표다라는 게 딱 나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그 자신을 기점으로 해서 전파를 쏴가지고 스스로 좌표를 자신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의 사전 좌표 방식 플러스 거기다 대입해가지고 자신을 기점으로 해서 이걸 쏴가지고 사전 좌표 방식으로는 이게 어느 지점에 있다라는 것을 나와 상대에게 적기다 그러면 정확히 인식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움직이는 방향을 인식하는 것. 자신을 기점으로 해서 쏴가지고 그 정도 상대방과의 거리가 얼마 된다. 요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상대방과의 거리가 얼마 된다라는 것을 사전 좌표 방식과 동시에 같이 대비를 시켜가지고 같이 비교하면서 그거를 거기하고 나하고 거리가 얼마인데 사전 좌표 방식을 가로 세로 해가지고 좌표가 어디다 이것을 정확히 설정할 수 있는 그게 높이가 어느 정도다 그것도 자동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사전 좌표 방식 플러스 전파를 쏴가지고 자신을 기점으로 해서 자신이 어디 위치에 있다는 건 사전 좌표 방식으로 정확히 위치 인식을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러면 그걸 내가 사전 좌표 방식과 같이 비교해 가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근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사전 좌표 방식으로 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는데 뭐 특정 사물을 자연 환경을 찍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진 그걸 갖다가 카메라 자체에서 그것을 찍었는데 그것을 사전 좌표 방식과 비교해가 사전 좌표 방식으로는 74만 5,668번째의 좌표에 있다라고 했을 때 자신에게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자신의 어떤 지점에서 내가 찍었는데 이걸 갖다 찍었을 때 그거를 자연 풍경에 가로 세로로 그것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높이까지 계산해서 그걸 또 좌표 방식으로 해서 그 사진에 대해서 정확히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어떤 지점에서 과거에 좀 세월이 흘러도 어떤 지점에서 내가 어디를 찍었던 것이라는 것을 좌표 방식에 정확히 설정해 줌으로써 어떤 장소에 찍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한다는 거죠. 사진 자체도 뭐 수만 분의 1로 쪼개가지고 잘게 쪼개서 하나하나를 파일로 좌표를 만들 수 없을까요? 예, 좌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진을 하나의 통째로 입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저기 분산해가지고 분사 보안이다 그랬을 때 보안해가지고 서로 여기저기 나가지고 포트를 넣고 나중에 그것을 전체를 조합하는 식으로도 할 수 있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제 기술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좌표 방식으로 설정을 하고 찍고 그것을 잘게 수만 분의 1이나 이렇게 숫자로 나눠 가지고 그것을 좌표 방식으로 해서 사진을 판별하는 것 또는 그 부분을 확대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추가로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러면 특정 그 부분만을 중심으로 해서 사진도 다시 한번 찍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정 망원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 이상 딱 보니까 이상 시설이 있다. 그럼 그 부분만을 다시 집중해서 인공위성이나 추가해서 보강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진을 설명하는데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컴퓨터가 알 수 있게끔 사전 좌표 방식으로 해서 어디 지점이라는 걸 정확히 하면 그 부분을 다시 고해상도로 촬영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 촬영 방식, 그 사전 좌표 방식의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과 동영상을 사전 좌표 방식으로 정보를 입력하거나 출력하거나 이것을 저장하거나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정보 저장을 할 때 사전 좌표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가로 세로 좌표 높이까지 해가지고 어떤 반도체다 저장 매체다 그러면 그걸 AI도 마찬가지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기술 구조를 쓰셔야 돼요. 가로 세로 높이까지 해가지고 정확히 그 이침에 4768만 2648번째에 있다라는 것을 딱 지금 그것을 여러 군데 분산시켜 놓을 수도 있고 암호화식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거기다 딱 그 지점에다가 정보를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동 경로도 이렇게 신호선이 들어가는 정보 입출력 신호선이 들어가는 통신선도 거기서 결정을 해줍니다. 우회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전 좌표 방식으로 해서 정보를 입출력한다, 저장을 한다. 그것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어떤 특정 내가 제 무술 동영상을 찾았는데 제 무술을 가르쳐 준 거를 동영상에서 그 지하 격투기에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시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내가 단어를 키워드를 뭘로 써야 되지? 지하격투기 이렇게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숫자로 이렇게 4,768만째 이렇게 그 숫자로 딱 기록돼 있으면 그 숫자만 다 기록해 그 동영상 하나만 딱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숫자로서 동영상, 사진이나 동영상을 숫자로서 저장하는 방식. 사전 좌표 방식은 숫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정보 저장에 있어서 이동 경로도 그렇죠. 숫자로서 이동 경로를 정해주면 효율적으로 컴퓨터가 원활히 일할 수 있어요. 컴퓨터는 연산에 강하기 때문에 속도도 엄청 빨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방식으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건 이제 음성 명령을 통해서도 앞으로는 되겠죠. 어떤 숫자를 동영상이 있는데 그것만 딱 추출해서 찾아낼 수 있게 숫자로서 동영상을 저장하거나 문서를 저장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제 언어를 말씀을 드렸죠. 숫자로서 각 나라의 언어를 다 언어로 숫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전 세계를 공통적인 숫자로서 각 어떤 국제 언어를 새로 통일된 언어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각 나라 언어도 다 숫자로 각각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해가지고 그러면 컴퓨터는 숫자로서 모든 언어를 인식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언어를 동시에 학습하게 됩니다. 그것도 속도도 빨라지고 번역도 정확해지겠죠. 현재 있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번역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게 엉터리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엉터리 번역이죠. 거의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번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들도 나와요. 이게 지금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숫자로 각 나라의 언어를 다 각기 표현을 한다. A, B, C, D, E, F, G, 프랑스어 철자, 영어의 철자, 한국어의 철자, 일본의 철자를 숫자로 다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숫자를 통해서 각 나라 언어를 정확히 이 컴퓨터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명확한 건 없습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빠르고 숫자를 통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사진, 동영상, 문자, 글자, 동영상, 여행이라는 단어를 치면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 공통 언어로는 얼마고 그 나라 언어로는 전 세계 공통 언어로는 4,768이야. 근데 그 나라 언어로는 2,648이지. 이렇게 일본 언어로는 7,688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면 번역이 엄청나게 쉽겠죠. 문장도 그렇게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면 오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2,688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통 표준어로는 미국 언어로는 4,768, 4,800 이렇게 마음대로 정하시고 한국어 언어로는 7,600, 그다음에 일본 언어로는
2,400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문장과 문장을 이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하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라는 것은 전 세계 공통 언어로는 47,688번이다. 그런데 미국 영어로는 74,000번짜리다. 그 다음에 한국 언어로는 26,000번이다. 그 다음에 일본어로는 45만, 일본어로는 4,768번 이다라고 이렇게 각 나라를 다 이렇게 각 나라 언어도 그 번호를 다 틀리게 만들어 주세요. 번역이 쉽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기술 구조는 저에게 해당합니다. 저한테 도둑질 하지 마시고 미국의 국가적인 가치가 보편적 가치가 또 미국이 도둑질 강도질일 수는 없어요. 지적재산권을 강화시켜야지 미국이 이길 수 있습니다. 미국 영화 자기 나라 기업들이 제 기술 쓰면 그걸 단속을 좀 하세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국방 분야에도 그렇고 아주 반도체 분야 모든 분야에 제 기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의 가치가 도둑질 강도질일 수는 없어요. 그것은 저는 소송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저한테 사신 분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설계 부분에 제 거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술이. 그다음에 그 저장 방식 숫자로 국제 언어 표현하는 거, 소위 좌표 방식 이런 거 좌표 방식으로 저장하고 숫자로 저장하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제 기술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쉽고 번역에 있어서도 이게 제가 일종의 숫자를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지금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숫자를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언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숫자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드셔서 쓰시면 저한테 기술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저장 방식, 휴대폰이든 뭐 컴퓨터든 전 세계 모든 저장 방식이 있어서 숫자로서 좌표 방식으로 해서 표현해 가지고 숫자로 표현해서 하고 파일도 숫자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찾기 쉽게끔 해놓은 것. 그다음 각 언어를 숫자로 표기해서 번역이 쉽게끔 만들어놓은 번역 서비스 이런 것들. 그다음 검색 엔진에서도 이거 숫자 방식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시면 동영상은 몇 번째 74,680번째 이런 거. 그다음에 그것을 7만 제가 숫자는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 그러죠. 1 다시 이렇게만 1 다시 그러면 뭐 1도 될 수 있지만 1에서부터 10번까지 1000번까지 될 수 있지만 다시로 표현하면 무한대로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에다 다시를 또 표현하면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특수기어, 뭐 물음표라든지 느낌표 이런 특수기어들 같은 것들도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전 세계 이제 공통 언어니까 공통 언어죠. 그래서 특수기어 같은 것들도 그렇게 숫자로 표현해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전 세계 지적재산권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ARM도 여기서 설계도를 발표하고 그렇게 지적재산권 형성 후에 기술료를 벌어드립니다. 저도 똑같은 방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마세요.